자, 죄송한데 올해 처음 하시는 분 계세요? 진짜 처음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말고 공부 처음 하시는 분. 알겠습니다. 예,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용어 같은 거는 살살 지나가면 되는데, 안 해보신 분들이 오면 기본적인 얘기들 좀 해드리려고. 자, 우리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이 몇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합격 점수가 나온다. 그런 얘기들은 다 들으셨죠? 그죠? 뭐 1차, 2차 나눠서, 1차 따로 채점, 2차 따로 채점. 그리고 1차 평균 60점이면 1차는 합격. 2차는 2차 과목만 따로 평균 60점이면 합격. 그죠? 그리고 각 과목마다 무조건 40점 미만이 나오면 안 된다. 최소 40점은 나와줘야 된다. 40점 미만인 과목이 나오면 과목의 낙제, 과락이라고 얘기해서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죠? 평균점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 과목당 40점은 득점하면서 평균을 따져서 60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차 과목 같은 경우에, 2차 과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 요런 정도는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 자, 2차 과목이 부동산의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 부동산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공시법. 그리고, 세법이 있습니다. 세법.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이 있어요. 중개사법. 자, 이렇게 나오는데, 부동산 공법이 40문제 나옵니다. 공시 및 세법이 40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이 40문제 나와요. 이게 한 과목, 한 과목,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3과목이에요. 그죠? 자, 이 3과목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과목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조건 과목당 40점은 나와줘야 돼요. 40점 미만이 나오면 과목 낙제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점이 나와줘야 되고, 이 3과목을 합친 평균점이 몇 점 나와야 된다? 60점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럼 60점이 나오려면 3과목이 각 60점이면 6, 38, 180점이 나와야 되겠죠? 180점. 3과목 합쳐서 만점은 300점이에요. 300점 중에 몇 점이 나오면? 180점이 나오면 합격하는 거야. 그럼 그 180점이 평균으로 따지면 몇 점이다? 60점이다. 60점. 100점 만점에 60점. 10문제 나오면 몇 문제만 맞추면 된다? 6문제만 맞추면 돼요. 그럼 10문제 중에 6문제를 맞추려면 6문제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4문제 내지 5문제예요. 그리고 한 문제는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점짜리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히 몇 점만 알면 된다. 넉넉하게 50점 반만 알아도 합격하는 시험이 중개사 시험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옆에서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어렵다라고 벽을 느끼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60점이라는 점수는 높은 점수다, 낮은 점수다.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이번에 어제 수능했잖아. 수능했는데 우리 집 애가 수능 가가지고 평균 60점 받아왔어. 장하다 우리 아들입니까? 방에 불 끄고 빨래방망이 들고 들어갑니까? 빨래방망이 들고 들어가야지.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투자한 금액과, 그죠? 투자한 노력이 얼마나 큰데 평균 60점이면 이 두드려 패는 거야. 우리는 그것만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야. 그런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법이라는 과목이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법. 여기 빠졌지만 법. 여기도 중개사법. 다 법이에요, 법. 이 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 그죠? 이 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돼 있는데, 수학 같은 한글이에요. 글자로 돼 있는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굉장히 논리를 따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라는 게, 누구나, 이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한 단어에 대해서, 이 한 문장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 문장이 이렇게 하라는 걸로 생각한다. 라고 학자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걸 우리는 이제 학설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문장 하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핀트로 생각하고, 저런 핀트로 생각하고, 요런 핀트로 생각하고, 그게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골라서 외워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보다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내가
밥은 당연히 먹는다 이런 식이 아니고 외국인과 나를 섞어놓고 밥을 먹어야 되니 빵을 먹어야 되니 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라고 할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어야 돼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 결론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면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 높다, 낮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니까. 그럼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나는 몇 점만 정확히 알면 된다. 50점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찍어서 맞춘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라서 40문제 중에 내가 아는 것만 답을 치고 모르는 거는 비워놓고 나와. 이런 등신은 없겠죠. 맞잖아. 그건 등신도 그냥 등신이다. 상등신이다. 상등신이다. 우리는 항상 시험을 치면 그죠? 찍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 모르는 것도 찍어 놓으면 정답이 문제가 몇 개 나오더라는 거야. 그죠? 그걸 이제 제 고향에서는 찍는다 하지 않고 겐또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모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60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50점만 맞으면 되는데 여기 이 과목 중에서 여러분을 합격시켜주는 과목은 중개사법입니다. 이 법이 여러분을 합격시켜주는 법이에요. 중개사법이 가장 쉽다라는 얘기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자꾸 듣게 되실 거고 이전에도 들으셨을 텐데 이 중개사법이 여러분을 합격시켜주는 법이에요. 여러분을 떨어뜨리는 법은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적극적으로 뭘 머릿속에 두셔야 되냐면 나는 평균 60점 나오면 합격하는 시험을 준비한다. 이걸 머릿속에 딱 두셔야 돼. 각 과목당 60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 공법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는 법이라고 했으니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사실은 공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 외워야 될 양이 너무나 많은 거야. 외워야 될 양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외워야 될 것들이 비슷한 개념들이 나오면서 이 법에서 이런 개념, 저 법에서 저런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데 단어도 비슷하고 뭔가 비슷해. 그런데 달라. 그래서 그걸 외우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건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지가 아니고 와, 뭐가 이리 많아. 그게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을 내가 60점을 내려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돼요.